조선 팔도가 왜군의 발걸음에 짓밟히고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을 때 바다 위에서 들려온 승전보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전보가 쌓여갈수록 궁궐 깊은 곳 선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보다 장군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왕권의 위협을 극도로 경계했던 선조에게 칼날보다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왜 자신의 임금에게 죽음을 강요받아야 했는지 그 잔혹한 역사의 이면을 추적합니다. 늦깎이 무관의 시작. 이순신은 처음부터 화려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1576년 3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과거의 응시의 총 합격생 29명 중 12등으로 무과에 급제한 그는 원칙을 고수하는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상사들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부당한 인사 청탁을 거절하고 원칙을 지키다 파직과 좌천을 거듭했습니다. 함경도 변방의 작은 보직을 전전하며 왜구와 여진족을 상대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1591년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신이었던 류성룡의 추천으로 당시 조선 최고 수군 사령관 자리인 전라좌수사에 파격 발탁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다가올 전쟁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군량을 비축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그는 거북선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이때까지 선조는 그를 발탁한 안목 있는 임금이었으나 전쟁이 시작되자 이들의 관계는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지배한 장군.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란을 떠났습니다. 육지는 무너졌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이순신은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천 당포 당항포에서 연이어 승리했고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객진으로 왜군 수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 수군은 제해권을 상실했고 보급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피란간 선조 대신 바다를 지키는 이순신에게 열광했습니다. 성웅이라는 칭송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선조의 시기심. 선조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은 왜군에게 쫓겨 도망을 쳤는데 신하인 이순신은 연전연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보다 장군의 이름을 더 높이 불렀습니다. 선조의 측근들은 이를 부채질했습니다. 이순신이 너무 강해지면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무리한 출전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597년 선조는 이순신에게 부산 앞바다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를 왜군의 함정이라 판단하고 조선 수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작전이라며 선조의 출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합니다. 그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출전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조는 경노했습니다. 이순신이 조정을 기만하고 임금을 업신여겼다는 죄목으로 장군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한양으로 압송된 이순신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선조는 그를 죽이려 했으나 판중 추부사 정탁을 비롯한 신하들의 간언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순신은 백의종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의 통제사 자리는 원균에게 넘어갔습니다. 원균은 자신만만해하며 선조의 명령대로 무리하게 출정했습니다.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의 조선 수군은 참패했습니다. 200여 척의 전선 중 겨우 12척만 남았습니다. 원균은 전사했습니다. 선조는 어쩔 도리가 없이 이순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은 여기서 그 유명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명량의 기적. 1597년 9월 16일 명량 울돌목. 12척의 배로 이순신은 130여 척의 외선을 맞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좁은 물목의 지형과 빠른 조류를 이용했습니다. 외선들은 좁은 해협에서 서로 엉키며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선 수군은 31척의 외선을 격파했습니다. 왜군은 퇴각했습니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기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다시 한번 나라를 구했습니다. 최후의 결전.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왜군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도망가는 왜군을 단 한 명도 살려보낼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과 연합하여 철수하는 왜군을 추격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적의 유탄이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것이 장군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53세의 나이였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장군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영웅의 죽음. 이순신의 죽음 소식에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선조는 그제야 마지못해 그에게 우의정을 추중하고 덕풍부원군에 추봉했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마음속 시기심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순신의 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의 가문은 냉대받았습니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야 이순신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604년 선무공신 1등에 책록되었고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순신은 한국사 최고의 명장으로 추앙받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도 넬슨 제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장군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선조는 시기심 많고 소심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선조는 왜 이순신을 그토록 시기했을까요? 그것은 왕권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방계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기에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전쟁 중 자신은 도망쳤는데 신하는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은 왕보다 장군을 더 신뢰했습니다. 선조에게 이순신은 고마운 구원자이자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은 불멸의 이름으로 남았고 그를 시기한 왕은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역사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